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여기에는 J1 코리아 수입사 전용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워 가지고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중앙에 보이시나요? SPL입니다. 독일의 SPL 오디오에서 만든 헤드폰 앰프, 그리고 이제 내장 DAC가 내장된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은 SPL 쪽이 SPL 오디오가 라인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헤드폰 앰프 라인업만 모아봤습니다. 저 먼 쪽에 있는 붉은 페이스 플레이트를 가진 두 개의 장비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게 포니터 SE라는 모델이고요. 밑에 있는 모델이 최상급 포니터 XE라는 모델이고, 오늘 중점적으로 리뷰하고 테스트한 제품은 제 옆에 있는 검은색, 이것만 검은색이죠. 포니터 X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SPL 오디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독일 출신의 상당히 입지전적인 브랜드입니다. 오디오 브랜드인데, 사실 보시기에도 이제 디자인 이런 면에서 사실 스튜디오 장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실제로 1983년도에 이제 독일에서 설립됐는데, 처음에 이 SPL 오디오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이 설립하신 분들이 원래 스튜디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자신들의 스튜디오에서 쓸 장비를 직접 만들어 보자.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장비를 만들다가 나중에는 이제 브랜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뭐 시작부터 바이탈라이저 뭐 요런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제품 라인업을 만들면서 급격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하이파이 오디오, 지금 이런 제 눈앞에 있는 이런 하이파이 쪽 헤드폰 앰프라든가 뭐 프리 파워 앰프 요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좀 훨씬 나중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2010년대 중반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쪽에 들어와서도 이제 스튜디오 장비 만들면서 그들이 R&D를 통해서 이제 축적돼 왔던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SPL 오디오 그러면은 이제 스튜디오 쪽 장비를 만들던 회사들이 과연 어떤 설계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까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독특해요. 어떻게 보면은 SPL 오디오는 스튜디오에서 작업 뭐 믹싱, 마스터링 이런 거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를 많이 쓰거든요. 액티브 스피커 이런 것도 많이 쓰죠. 그럴 때 스피커로 들을 때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헤드폰 앰프를 만들자. SPL 오디오가 만드는 헤드폰 앰프의 어떤 설계 철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가 듣는 음원이나 이런 것들은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으라고 만드는 것보다는 스피커로, 일반적인 스피커, 하이파이 스피커 투 채널로 듣는 데 최적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설계 철학을 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SPL 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들의 설계 철학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포니터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포니터 매트릭스라고 이제 총칭을 하는데, 하나는 크로스피드. 크로스피드는 다른 헤드폰 앰프에도 많이 있는 기능인데 이들만의 좀 독자적인 또 크로스피드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헤드폰 앰프인데 스피커 앵글이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레벨 조정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총괄해 가지고 포니터 매트릭스라는 기술로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설계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SPL 오디오의 포니터 X 이 모델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우선은 전면 디자인 보면은 일반적인 오디오랑 조금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다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디자인에서 핵심이라고 할 만한 요 레벨 미터, VU 미터가 상당히 눈에 좀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나그라나 뭐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이제 블랙 색상도 있고 레드 색상도 있고요. 실버 색상도 있고, 이게 색상이 전면 페이스 플레이트는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노브, 이게 중앙에 있는 게 이제 볼륨 노브인데,
볼륨 노브 돌려보면은 상당히 묵직하게 잘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포텐셔미터라고 해 가지고 알프스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묵직하게 좀 돌아가는 손맛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왼쪽 편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포니터 매트릭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하는 노브들이 있어요. 좌측에 그 크로스피드, 그다음에 우측에 스피커 앵글, 그리고 맨 하단에 하단 노브는 센터 레벨 조정하는 고런 노브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제 실제 헤드폰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자들이 또 마련되어 있고요. 4핀 XLR 단자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토글이죠. 요즘에 사실 홈 오디오에서는 이런 토글을 많이 안 쓰는데 요런 부분들은 약간 빈티지 같은 약간 그런 멋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입력은 RCA, XLR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RCA, XLR 모두 가능한 그런 앰프고요. 그리고 디지털 입력도 있어요. 디지털 입력도 있어서 광, 동축, USB 입력을 모두 받습니다. 참고로 USB 입력을 받으면 32비트 768kHz까지 재생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SD는 DSD 256까지 가능합니다. 출력단에 뭐 RCA, XLR 다 있는데 앞단에서 이제 볼륨 조절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헤드폰 앰프로 사용해도 되지만 하이파이 시스템에서 그냥 프리앰프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물론 뭐 액티브 스피커에 다 직결을 해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 포니터 X에 담긴 SPL 오디오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SPL 오디오에서 주장하는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설계의 어떤 기술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볼테어 120 볼트라는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볼티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60 볼트 안에서 이제 전압이 계속 바뀌면서 그 안에서 작동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헤드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높이가 한 2 미터가 되는 차가 있는데 터널이 2 미터 뭐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 터널을. 근데 터널 높이가 한 3 미터, 4 미터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같은 2 미터의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조심하지 않고 그냥 쑥 지나가도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겠죠. 뭐 이런 것과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내믹 헤드룸이 굉장히 넓으면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클리핑이나 이런 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다이내믹 헤드룸이 넓은 아주 여유 있는 이런 기기로 들으면 굉장히 소리가 자연스러우면서 왜곡은 또 굉장히 좀 낮아요. 해상도도 상당히 좋고 아무리 막 다이내믹 레인지가 큰 그런 음악들 예를 들어서 대편성으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뭐 교향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넓은데 그런 음악들도 무리 없이 재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히나 뭐 임피던스가 좀 어느 정도 높은 뭐 이런 것들은 무리 없이 구동해 내고요.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평판 마그네틱이나 이런 것들도 무리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좀 설계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포니터 매트릭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SPL 오디오의 기능들입니다. 여기 이제 좌측에 마련된 3개의 노브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앙에 이제 토글로 이 매트릭스 기능을 끄거나 켤 수 있어요. 근데 좌측에 첫 번째 그 기능은 크로스피드 기능입니다. 크로스피드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의 귀가 2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귀를 2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쪽 귀에 각각의 소리의 크기 그리고 소리의 도달 시간차 이거를 양쪽 귀가 분석을 해서 앞쪽에 어떤 적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이거를
가상으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헤드폰은 일반적인 스피커와 달리 이 양쪽 귀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좌우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온다고 해도 이게 좌우 소리가 완전히 섞이지가 않죠. 섞이지 않다 보면은 이게 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장이 이 머릿속에 이제 좀 갇히게 되는, 예,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피드는 양쪽에 나오는 양쪽 채널에 믹스 다운된, 네, 마스터링까지 끝난 음원들의 좌우 소리를 좀 섞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 채널 하이파이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가상으로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크로스피드 기능이고요. 이게 SPL 오디오에서 상당히 공들여 만든, 예, 그런 크로스피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또 재밌는 게 스피커 앵글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왜 헤드폰으로 듣는데 스피커 앵글을 조절하냐? 예,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헤드폰 앰프의 설계 철학과 연결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 채널 하이파이 스피커를 세팅할 때 거리를 요 정도 폭으로 요 정도 거리를 두고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넓게, 예, 스피커 사이 간격을 넓게 두고 들을 수도 있죠. 그 차이는 음질적으로 드러나겠죠. 좁게 이게 거리를 두면은 음장이 좀 좁게 펼쳐지고요. 이 넓게 두면은 당연히 이제 넓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넓게 두고 이 앵글 각도를 어느 정도로 또 설정하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상당히 소리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게 스피커 앵글은 스피커의 토인 이거를 어느 정도로 두고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의 어떤 크기나 형상, 그리고 악기들의 어떤 그 포커싱 되는 그런 형상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고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센터 레벨 조정 기능, 이것도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세세하게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들을 보면은 SPL 오디오가 사실 모니터 스피커의 사운드를 헤드폰 앰프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든 자신들의 독자적인 그 기능을 통틀어서 이게 포니터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이렇게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실제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스펙이나 뭐 이런 기능들은 좋은 헤드폰 앰프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스펙이나 기능이 굉장히 좋은데 실제 소리는 뭐 그저 그런 너무 밋밋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 소리는 어떤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이게 제가 헤드폰을 가져왔어요. 제나이저 HD600, 여기 중앙에 보이시죠? 진짜 제가 이제 헤드폰으로, 이건 헤드폰이니까, 예, 헤드폰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HD600으로. 우선은 아까 이제 다이내믹 어떤 헤드룸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드보르작 뭐 이런 것도 아까 녹음은 했는데 그걸 실제로 헤드폰으로 들으면 전혀 뭐 클리핑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굉장히 볼륨을 높여도 그 다이내믹 레인지가 상당히 잘 표현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제나이저 HD600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레퍼런스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D600 외에 뭐 그 상급대 HD800이나 여러 가지 상급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가장 뭔가 평탄하고 제품 헤드폰 앰프나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하기에는 저는 HD600이 여전히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어떤 주파수 대역 밸런스 쪽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프로 스튜디오 출신, 예,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지 주파수는 상당히 좀 평탄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역이 좀 볼록 솟아있다든가 DB나 피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특유의 뭐 컬러를 만들어내는, 예, 그런 부분들은 전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놀라웠던 부분은 볼륨을 맥스로 올려도 기저 잡음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노이즈 레벨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 노이즈 레벨이 낮다는 거는 SMP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 들으면은 볼륨을 꽤 많이 올리고 뭐 12시 이상 이렇게 올려도 노이즈 레벨이 별로 끼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투명한 소리입니다. 소리의 어떤
주파수 특성 말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촉감들 이런 거를 그걸 중심으로 들어보면 그런 부분 물리적 촉감은 상당히 유연한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리퀴드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음악 듣는데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막 모니터 출신이다 그러면은 소리가 막 SMB 굉장히 높고 그냥 주파수 밸런스 평탄하고 뭐 이런 건 좋지만 소리가 너무 밋밋하거나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좀 말랑말랑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특성들을 테스트를 해 봤는데 특히 또 포니터 이게 매트릭스 요 기능들을 잘만 활용하면은 헤드폰에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그런 서라운드 그러니까 사운드 스테이지의 그런 입체감들 요런 것들도 상당히 더 살릴 수 있어요. 머리 그 소리의 어떤 그런 입체감이나 무대 모양이 이제 머리 쪽에 이제 완전히 갇히지 않고 내가 제3자가 돼서 무대를 좀 조망할 수 있는 고런 특징들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SPL 오디오의 포니터 시리즈 중에 포니터 X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